교수님한테 따로 다시 또 요청을 좀 하세요. 아셨죠? 자, 143쪽 들어갑니다. 컷. 안녕하세요. 연암국어학원입니다. 자, 수능특강 고전 산문 7강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춘향전. 자, 사실 춘향전을 모르는 고등학교 친구들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EBS에 나와 있는 지문으로 보되 살짝 설명 끝나고 전체적인 분석 영상이 들어갈 건데 이 분석 자료는 연암국어에 실제로 오셔서 받아가셔야 됩니다. 자, 143쪽에 들어갑니다. 사또가 세모 치세요. 자, 이 사또는요, 반동인물이요. 반동인물이자 탐관오리죠. 자, 이렇게 탐관오리 부정적인 지배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적어볼까요? 전형적 인물입니다. 우리 고전소설은 특징 두 가지를 지니고 있어요. 전형적인 성격, 평면적인 성격.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몽룡이는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입체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전전이요. 자, 앞에 볼까요?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인물의 성격은 현대소설과 달리 성격 변화가 없는 평면적 성격과 일반적이고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전형적 성격. 요게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인물 성격입니다. 자, 그리고 네, 요거랑 반대되는 게 바로 요건 이제 고전이죠. 요기는 고전소설의 특징이고 현대소설의 특징은 반대됩니다. 평면적이지 않고 성격 변화가 있어 입체적이야. 사실은 근데 고전소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평면적인 건 절대 아니야. 왜냐면 그 토끼전에서 있는 용왕도 마지막에 반성하잖아요. 반성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그 소설이 다양해서 반성한다고 나오면 그건 입체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형적인 성격과 반대되는 거. 자, 이제 요거는 현대소설입니다. 개성적 성격이라고 하지롱. 개성적 성격. 요거는 현대소설이야. 현대소설에서는 소설 소나기에 나오는 소년과 소녀가 딱 그 아이들만 상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고전소설에서의 흥부와 놀부는 아니야. 박흥부, 박놀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흥부는 전형적인 몰락한 양반, 그리고 놀부는 전형적인 악독한 지주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형적이라는 말은 고전소설에서 뭔가 상징적이고 일반적인 거, 그리고 평면적이라는 것은 성격 변화가 없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다른 인물들은 다 전형적인 게 맞습니다. 다 전형적이야.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거, 그 다음에 지조 지키는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 똑똑한 남성의 전형적인 모습, 전형적인 지배층을 놀리는 방자의 모습, 이렇게 전형적입니다. 자, 사또가, 자, 이거 변사또입니다. 변사또가 반동인물, 순호를 불러서 묻는 말이, 자, 우두머리 노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령 중에서 뭐라고 그랬나, 포절들 중에 우두머리 정도? 자, 관노들 중에서 우두머리인 관노를 불러서 묻는 말이, 기생점고가 다 되어도 춘향은 안 부르니까 되기냐? 자, 여기서 어떠니? 타락한 관리의 모습이 뒤로져 있죠. 타락 관리의 모습이죠. 왜? 정무보다는 이게 왜 타락 관리의 모습입니까? 타락한 관리의 모습이 있다. 자, 그 이유는요. 정사, 일이죠. 정사보다 기생점고를 먼저 하고 있는 모습 때문입니다. 기생점고를 먼저 했지. 그런데 이 기생점고의 목적도 하나야. 바로 춘향입니다. 기생점고의 목적이 춘향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택이냐? 물러난 기생이냐? 순호가 여쭈어대 춘향어미는 기생이지만 춘향이는 기생이 아닙니다. 사또가 말하기를 춘향이가 기생이 아니면 어찌? 규중이란 말은 여자방이란 뜻이거든요. 여자방, 일반 여자의 방, 즉 양반 여자의 방을 규중이라고 합니다. 규중에 있는 아이 이름이 왜 그리 유명하냐? 순호가 말하기를 원래 기생의 딸이 없죠. 덕색이 있는 까닭에 권문세족 양반네와 1등 제사 한량들이 내려오신 관리들마다 구경하고자 간청하지만 춘향 모너가 거절했습니다. 양반 상하 막론하고 한 동네 사람인 소인들도 10년에 한 번쯤이나 얼굴을 보되 말 한마디 없었는데 하늘이 정한 연분, 천생연분이라 그러죠. 천생연분인지 구간사또자제 이 도련님과 100년 가약을 맺고 결혼입니다. 결혼의 약속을 맺고 도련님 가실 때에는 자, 그 다음 거 줄 거 줍니다. 장가든 후에 데려가마 당부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축첩제를 말하는 거죠. 축첩제. 축첩제입니다. 장가든 후에, 즉 본처를 얻어놓은 다음에 첩을 드리는 제도야. 축첩제입니다. 자, 처를 두고 첩을 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가든 후에 데려가마 당부를 하고 춘향이도 그렇게 알고 수절하고 있습니다. 사또가 화를 내면서 야 이놈 무식한 상놈인들 너 무슨 소리냐? 어떠한 양반이라고 엄한 아버지가 계시고 장가도 들기 전인 도련님이 시골에서 처벌어서 살자고 할 거 당시 가치관을 추리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당시 시대상이 반영돼 있어. 왜? 양반이고 아버지가 계시면 장가 들기 전에는 첩을 둘 수 없다. 이 말인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장가 후 첩을 둬야 됩니다. 장가 후 첩. 근데 만약에 장가하기 전, 즉 본처 전에 첩을 들이면은 안 된다라는 가치관을 알 수가 있겠죠? 계속 이놈 다시는 그런 말을 내지 마라. 그럼 너 벌 줄 거야. 이미 내가 저 하나를 보려고 자 왔는데 못 보고 그냥 두겠어? 자 사실 기생정거의 목적이죠. 기생정거의 목적이 춘향이 보러 온 거죠. 잔말 말고 빨리 불러라. 춘향이를 부르란 명령이 나는데 이방과 호장이 말하기를 저기요 춘향이가 줄 거 봅니다. 춘향이가 기생도 아닐 뿐 줄긋고 거절 이유 1번이죠. 첫 번째 이유 거절 1. 전인 사또 자제 도련님과 맹세가 중한데 2번 거절 이유 2번. 첫 번째는 일단 춘향이는 기생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도련님이랑 맹세했대잖아요. 세 번째 밑에 사또 체면이 손상될까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방과 호장이 거절했습니다. 자 춘향이는 기생이 아니고요. 도련님이랑 먼저 약속을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도련님도 양반이에요. 니랑 똑같은 양반이고 그러니까 네가 체면이 손상될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자 거절을 했는데 사또가 성을 내면서 만일 춘향이를 늦게 데려오면 호장, 이하 각 부서 두목들을 모두 내쫓을 것이니까 빨리 대령하지 못할까? 육방이 소동을 해서 각 부서의 두목들이 넋을 잃어서 김번수, 이번수야 이런 별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춘향이의 정절 가련하구나. 사또 분부가 엄하니 어서 빨리 가자. 사령과 관노가 뒤섞여서 춘향집 앞에 당도를 하니 이때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관노가 오는지도 모르고 주야로 도련님만 생각해서 오는데 자 그 다음 거 줄 거 줍니다. 망측한 환을 당해 놓았으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으리요. 됐죠? 자 뭐예요? 편집자적? 논평이죠. 네,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망측한 환을 당해 놓았다 할 때 이 망측한 환이라는 것은 뭘까요? 도련님과의 이별을 말하는 거죠. 도련님과의 이별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막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서 애들이 담 너머로 춘향이 우는 소리를 막 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데려가가지고 얘를 데리고 오는 게 맞겠나? 아 그래도 사또가 데리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가자. 들어간다? 들어가니까 춘향이가 아이고 오라버니들 오셨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오셨어 하면서 떡값이랑 술값을 챙겨준다. 왜? 자기 수청에 부르지 말라고. 사실 춘향이는 정식 결혼을 한 게 아니잖아. 이몽룡이랑.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관기의 딸이라서 수청을 듣긴 들어야 돼. 사실은 기생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관기의 딸이라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너가 기생딸이라도 얼려라고 그래가지고 서녀와 얼려 중에서 서얼제, 얼려라고 그래서 사실은 중인 정도는 되거든요. 중인보다 조금 밑에는 되거든요. 근데 얘는 관기의 딸이라서 원래 수청을 들어야 되거든. 그러면서 떡값이라든지 이런 거를 뇌물로 줘가지고 수청을 안 듣고 지조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우리도 마음 같아서는 너를 놔두고 싶은데 안 되더라. 이래서 들고 갑니다. 자, 들고 갔습니다. 중약. 사또가 매우 혹해서 책방에 가서 회계나리님을 오시라고 해라. 회계보는 생원이 들어왔습니다. 사또가 기뻐서 자네 저거 봐. 춘향이야. 야 진짜 이쁘고. 야 이거 뭐 서울 때부터 춘향 하더니만 맞구만요. 자 그러면 변학도가 지금 이곳 전라도 남원에 온 이유는 정무 때문이에요. 정사와 정무 업무 때문이에요. 춘향이 보러 온 거죠. 그죠? 자 웃으면서 자네가 중매하겠어. 네, 앉았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고 사또가 당초에 춘향이를 부르지 말고 중매쟁이를 보내어서 우리가 옳았을 것을. 자 그럼 당시 얘들아 혼인을 하려면 중매쟁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겠죠? 줄 거 보실래요? 중매쟁이를 보내시는 게 옳았을 것을 줄 거고 당시 가치관 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가치관은 혼례에서 당사자가 중요합니까? 바로 만납니까? 아니죠. 네 중매를 통한 혼인입니다. 중매를 통한 혼인. 당시 가치관이 처를 두고 난 다음에 첩을 둔다라는 가치관과 중매를 통해서 실제 옛날에도 그랬다. 실제 아무리 둘이가 좋아한다고 해도 사주단자를 오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귀었습니다. 중매를 통한 혼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즘은 애들 아니죠. 요즘은 중매를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지만 상관없는 거죠. 자 당시 가치관을 알 수가 있다. 이를 좀 경솔하게 하였지만 이미 불렀으니까 혼인할 수밖에 없겠군요. 사또가 매우 기뻐서 춘향이한테 말하기를 오늘부터 몸단장을 바르게 하고 수청을 거행하라.
사또본부 한성하지만 일부 종사를 바라오니, 자, 일부 종사는요, 한 명의 남편을 따르고 섬긴다라는 뜻이겠죠. 한 명의 남편을 따르고 섬긴다. 자, 유교적인 질서입니다. 유교적 질서를 지키고 있으니까 저는 못 따르겠습니다. 사또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래? 아이고, so beautiful. 자, 갈로 열어주세요. 갈로 열어주세요. 자, 이제부터 갈로 좀 이따 닫자. 자, 야, 얘 너 진짜로 아름답구나. 계집이로구나. 네가 진정 열려로구나. 네 정절 굳은 마음 어찌 그렇게 이쁘냐. 갈로 닫아주시고. 자, 이게 진짜입니까? 아니겠죠? 회유죠, 회유. 회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거를 감언이설이라고 그러죠. 감언이설. 감, 달감자, 달콤하다. 말씀언자, 이설, 말이다. 이겁니다. 달콤한 말로 남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속인다. 이런 감언이설이죠. 아이고, 니 너무 기특하구나.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수제는 총각이란 뜻이거든. 이몽룡이는 서울 사대부의 자제고 명문귀족의 사위가 되어서 진짜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지? 거짓말입니다. 참고로 나중에 되면 춘향이 있잖아. 정열 부인의 호칭을 받아서 임금님한테 면천된다. 천민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정식 결혼한다. 이몽룡이랑 본처됩니다. 자, 계속. 너는 원래 정절이 있어서 정절을 지키다가 고운 얼굴 늙어가고 백발이 나무에서 강물 같은 무정한 세월을 한탄에 불쌍하고 가련한 게 너지. 아무리 수절한들 누가 연려 칭찬하겠나. 그리고 그거 다 버려두고 네 고을 사또에게 매임이 오르냐. 자, 줄 거 보세요. 네 고을 사또에게 매임이 오르냐. 됐나? 자, 요거는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지. 그지? 권력을 이용해서 완전 협박까지는 아니지만은 권력을 이용해서 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 변학도의 말이 싹 다 회유하는 방법이야. 그죠? 그래서 칭찬하면서 회유했지, 거짓말을 통해서 회유했지, 권력을 이용해서 회유한 거잖아요.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회유를 했습니다. 꼬셨습니다. 자, 춘향이가 말했습니다. 불신충서이군, 충신불사이군입니다. 충신은 불사, 섬기지 않습니다. 2명의 임금을요, 연려는요, 불경이부입니다. 2명의 남편을 따르지 않습니다. 잠깐만, 이런 것들은 양반 언어 아니야? 솔직히 우리도 쓰기 좀 힘든 말 아닙니까? 그죠? 뭐야? 한자어를 사용했네? 우와, 이 춘향이 기생치고는 대단한데? 하는데 계속 이렇게 분부하시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고 연려불경 입으니까 처분대로 하세요. 해보세요. 이때 회계나리가 나서서 야! 이년! 너 같은 천한 게 무슨 충렬이야! 자, 요런 것들은 어때요? 네, 신분차별의 근거로 한 말하기 방법이죠. 그죠? 네, 신분차별이죠. 어디 천민 주제 충렬을 지키고 있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당신은 뭐 당연히 산업공상이라든지 뭐 양민과 천민의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요것도 당시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네요. 옆에다 적어보실래요? 회계나리가 하는 말 당시 가치관, 신분차별. 자, 신분차별 있었습니다. 자, 밑에 이때 춘향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천연히 앉아서 태연하게 앉아서 말하기를 충효연료도 상하가 있습니까? 서리법이네요. 서리법. 충효연료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상하가 없는데요. 자세히 들어봐요. 기생으로 말해볼게요. 충효연료가 없다고 하니 낱낱이 알겠습니다. 해서기생 농선이는 동선령에서 지저지켜 죽었고 무슨 기생은 논개도 어떻게 있고 논개도 어떻게 있고 됐나?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문단 전체에서는 어떤 이야기 하고 있죠? 기생의, 자, 적어볼까요? 자, 여기 충효연료부터 요 문단만. 춘향이 다시 사또에게 여쭤오되 그거 앞까지. 자, 요 문단 전체가 적어보자. 기생의 충과 열. 기생의 충과 열. 열은 열려를 말하는 거겠죠? 열려. 충효열 중에 열을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나열을 한 거예요. 자, 쭉 나열해서 충심을 가지고 있었던 연료의 지조를 가지고 있었던 기생들의 이야기를 나열했고, 자, 다시 또 얘기합니다. 춘향이가 다시 사또에게 여쭈오되 당초에 이 수제 만날 때 산과 바다에 두고 맹세한 굳은 마음, 소첩의 한결같은 정절을
맹분 같은 용맹이라도 빼내지 못할 거고, 뭐야. 다 사람들이랑 관계되는 사람들인데, 소진과 장이 다 몰라도 되는 것들입니다. 다 되게 유명했던 중국의 어떤 뭐 힘도 세고 장수들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됐나? 세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야. 세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가져가 봤자 나는 못 옮깁니다. 또, 공명성생의 높은 재주로 봐. 제가 공명 누군지 알고 있지? 다 고사에 나온 사람들이야. 얘들이 아무리 바람을 가지고 온들 내 마음은 가져가지 못할 거고. 자, 누군지 아는 사람 나오네요. 허유 들어본 사람이죠? 기산에서 왜 우리 기시 썼던 사람. 그 속세 되게 싫어해가지고 그 사람. 그 다음에 고사리 캐먹었던 사람들 이름 뭐더라? 수양산에서. 백이와 숙제 지금 다 나와주고 있지? 그지?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쭉 지금 이건 다. 자, 쭉 밑에 거 한 문단 더. 이건 지금 뭐를 또 강조하고 있죠? 지조예요. 지조와 절개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지조와 절개를 예시. 자, 그 다음 이거 이 두 개 다. 이 두 개 다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약적 제시예요? 아니면은 되게 확장적 제시예요? 맞죠? 확장적 제시죠? 그죠? 요거 두 개가, 이런 거는 잘 나온대. 확장적 문체라고 합니다. 확장적 문체. 하나 더 적자. 장면의 극대화라고도 하죠. 내신에서는 장면의 극대화란 말을 더 많이 쓸 거야. 장면의 극대화. 수능에도 많이 쓰는 말이다. 장면의 극대화는 방금이랑 똑같은 거야. 대등한 거를 막 병렬하고 나열하는 거 있지? 이런 것들이 바로 장면의 극대화야. 자, 예를 들자면 암행어사 출두요. 동에서 마패가 번쩍, 서에서 만패가 번쩍, 동쪽에서 출두야, 서쪽에서 출두야, 북쪽에서 출두야. 무서운 암행어사가 출두한다는 말씀에 칼집 찌고, 오줌 누기, 병풍 들고, 도망치기, 문짝 들고, 내리닫기 이런 거 있죠? 그죠? 네. 해서 떡 들고, 소리치기, 장구 들고, 방망이치기 막 이런 거 있지? 해서 막 되게 막 놀라는 모습들을, 자, 이러면 되잖아. 혼비백산 놀랐다. 이렇게 말하네. 뭐하고 졸라 재밌는 장면은 이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확장적 문체는 속도는 느려. 속도는 당연히 느리겠지. 근데 좀 장면을 구체적으로, 심리도 좀 구체적으로, 그죠? 좀 재미도 주겠고. 자, 일단,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춘향이의 지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 너 인연! 이럴 줄 알았어. 자, 저거는 능지처참해라! 이렇게 됐지? 네, 그래서 됐습니다. 자, 필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중요한 거라서 선생님이 분석 자료도 조금 넣어놨지만 책에다가 정리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 어이없게도 춘향전, 흥부전 이런 것들 되게 쉬운 거 있지? 심청전. 수능의 단골 손님이죠. 얘들은 어이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공부를 학원이든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거는 특이한 거야. 서대주전 막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 왜 예전에 한번 이감에서 나온 거 수능 역대 나왔던 거 받은 적 있나요? 집에 있나요? 그거 쫙 펼치면 있는 거. 거기 한번 고전소설 봐봐라. 정말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야. 어려운 소설은. 솔직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서동지전, 황새결성 이런 거 아이가. 어려운 공부하거든. 근데 실제 수능에 띵 나오는 건 대부분 심청전, 복귀전 이렇지? 그 춘향전을 함부로 못하는 거야. 자, 일단 주제와 특성만 필기를 여기다가 책에다가 합시다. 자, 아무데나 위에나 이런 데다가 주제는 따로 위에 한번 적어볼까? 주제. 당연히 춘향전 주제는 두 개로 봐야지. 나눠서 봐야지. 제일 중요한 게 춘향전은 주제 아니요? 자, 첫 번째 표면적인 것부터 먼저 볼까요? 표면적 주제입니다. 표면적 주제. 한 두 개 정도로 볼 수 있어. 자, 춘향전의 표면적인 주제는 뭐요? 일단 사랑, 지조 이런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래서 여성의 제일 중요한 게 이걸걸? 여성의 정절. 춘향의 정절.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당시 양반들이 읽으면서 그렇지 기생이라도 연료가 최고지 이런 걸 봤겠지? 그죠? 역시 여자는 지조가 최고야 이걸 봤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춘향이 막 이몽룡한테 들어가 볼까 그러면 시련을 극복한 사랑이지. 그 시련의 신분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대. 시련을 극복한 사랑이에요. 시련을 극복한 사랑. 자, 그럼 얘들아 변학도도 우리가 한번 조금 신경을 써보자. 변학도를 중심으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어? 변학도 나쁜 놈이 벌 받았지? 한자어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맞아. 권선. 선을 권하고 징벌할게. 악을 똑같은 말로 뭐였더라? 일은 반드시 사필 일은 어떻게 돌아가노? 그렇지. 바르게 돌아가는 거지. 자, 뭐야?
귀정, 사필 귀정, 뭐 인과응보 같은 이런 너무 쉬운 안 적어도 괜찮죠? 자, 그래서 요런 주제가 바로 표면적인 주제예요. 자, 그럼 이면적인 주제는 뭘까요? 이면적 주제, 이면적인 주제.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막 신분, 사상 이런 거 막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뭐예요? 이면적 주제. 신분, 신분해방, 신분해방. 춘향이는 첩이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죽더라도 이몽룡이 거지처럼 돌아왔을 때 죽더라도 자신 그 시댁 선산에 묻어달라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네, 그런 말을 하고 신분 해방에 대한 욕망이 되게 많고 춘향이는 일반적인 관기의 딸처럼 행동을 안 해요.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뭔가 신분을 초월한, 더 적어볼까?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렇게 신분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 이면적인 주제가 되는 거야. 여기 이제 EBS도 이렇게 포커스를 잡아놨고, 신분이란 말이 들어가 버리면 일단은 그러니까 시련, 위기, 뭐 고통 이렇게 들어가면 이 표면적인 주제야. 근데 이 상태에서 신분의 차이를 넘어섰다면 이래 들어가면 이제 바로 이면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참 맞다. 여기 변학도 주제로 잡은 것도 있네. 나쁜 놈이라 그냥 보면 안 되지. 또 신분적인 거 집어넣어야 되겠지. 뭔데? 부패 관리잖아. 그자? 타락 관리 아이가. 그래서 타락한 관리에 대한 어떤 의식이 주제지? 비판의식. 비판. 타락한 관리에 대한 비판.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게 관리가 수탈했어. 관탈. 누구를? 민간 여자인 춘향이를. 민간 여자. 관탈 민녀거든. 이게 관탈 민녀 때문에 그런 거야. 관탈 민녀 때문에 타락한 관리에 대한 비판의식이 들어가 있어. 자, 이제 하나만 더 잡으면 된다. 춘향이와 이몽룡이 중매쟁이를 거쳤니? 안 거쳤고 둘이 바로 라면 먹어버리지. 그죠? 16세 때. 그지? 그러니까 자, 얘들도 어떤 느낌이야? 중매쟁이 없어. 그럼 이거 무슨 연하라고 그러니? 자유연애 사상 들어가 있어. 자유연애 사상. 이게 춘향전의 이면적인 주제의식이야. 요거 다 적으셨죠? 자, 그러면 요게 춘향전의 주제, 양면적인 주제라면 우리는 춘향전의 특징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춘향전 특징 적기 시작할게요. 1번 춘향전의 특징 1번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적자. 판소리계 소설이죠.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아유, 얘는 좀 적을 게 많겠다, 얘들아. 판소리기 소설이면은 그 판소리기 흐름 알아야 되는 거. 이거는 수능에도 나오지 않니? 꼭 나오지. 이렇게 표 이렇게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온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남아있다. 뭐 이런 게 있잖아. 그지? 판소리기 소설이다. 그러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적어보자. 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지? 판소리기 소설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뭐였어? 뭐부터 시작해? 판소리야? 아니야. 뭐부터 시작해? 바로 설화부터 시작하지. 그지? 설화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설화? 혹시 아는 설화 있어요? 춘향이는 여기서 열려줘. 열려설화입니다. 열려설화. 그럼 이몽룡이는 어사죠. 어사설화. 와, 여기 또 적네. 관탈민녀설화. 관탈민녀설화. 도미의 처설화. 자,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더 있지만 이렇게 네 가지. 도미의 처설화. 도미의 처가 계류왕이라는 지배층한테 억압받고 겁탈당하고 막 이런 이야기야. 남편도 죽임당하고 막 눈뽕 맞히고 막 이런 거. 되게 예쁜 여자를 데리고 있었던 도미라는 남편이 계류왕이 이 여자 보고 좋아해가지고 유부녀 보고 좋아해가지고 끌고 가거든. 그리고 남편은 눈을 멀게 만들어. 그런데 그 도미의 처가 끝까지 자기 남편에 대한 도리를 지키면서 계류왕한테 도망치는 이야기야. 그래서 열려설화, 어사설화, 관탈민녀설화, 도미의 처설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설화입니다. 설화, 화살표. 자, 설화. 다음에,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은 당연히 노래겠죠? 자, 노래니까 뭘까요? 바로 판소리, 춘, 향, 하입니다. 이게 판소리죠. 판소리. 춘향가가 판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소설 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춘향전입니다. 춘향전.
자, 그러면 춘향전은 고전 소설입니다. 다리 아파서 안 되겠죠. 자, 고전 소설. 자, 마지막 신소설. 얘들아, 춘향이는 옥 감옥 안에 갇혔지만 되게 예쁜 꽃 같지? 꽃. 그래서 신소설 제목은 옥중화예요. 학교에서 내신할 때는 한 번쯤 들을 거예요, 사실은. 옥중화. 요게 신소설입니다. 신소설. 아유, 하다 보니까 좀 길죠? 적을 게 좀 많죠? 자, 이래서 판소리계 소설이고요. 자, 이제 고개 들고 잠시만 봐줄게요. 자, 이런 설화가 반영이 돼 있다. 근데 설화는 한 명이 지은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 서사 문화 중에서 가장 많은 폭넓은 계층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이제 고개 들고 잠시만 봐줘봐. 내신에도 좀 도움이 될 거니까. 자, 이런 설화는 우리나라 서사 문학 중에서 줄거리 있는 서사 중에서 가장 광폭적인 민중의 향유층을 가지고 있어. 왜? 소설은 아무래도 적혀 있잖아. 적혀 있으니까 그 책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 안 그렇니? 아무리 유명한 전우치전, 제일 유명합니다. 전우치전 우리나라에서. 전우치전이 가장 이본이 많거든요. 21종의 이본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내용이 다양해요. 다채로워요. 막 달라요.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우치전을 책을 못 본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그런데 설화는, 여기 있는 설화는 구비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동네 할머니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화가 나왔잖아.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우리나라의 이야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춘향전, 별주부전, 토끼전, 그다음에 또 뭐 있노? 흥부전 이런 거 있죠. 자, 여러분들이 아는 거 심청전 이런 내용들은 전체 민중의 마음이 반영돼 있어서 우리 민중들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 반영이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 근원 설화가 있는 것들은 특히 더 그래. 특히 더 민중들의 심리가 반영이 돼 있는 거야. 알겠지? 연려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다니까. 어사 속 시원하다는 거 알고 있어. 그지? 자, 관탈밀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 횡포 막 싫어. 지배층 막 싫어. 이런 게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야. 민중들의 전체적인 집단적인 가치관이 반영돼 있어요. 왜? 근원 설화가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둥둥둥 판소리로 넘어갈게. 판소리이기 때문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알아? 운문체가 들어가 있어. 운문체.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 판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판소리계 소설은 기가 막히게 운문체가 섞여 있어요. 적벽가를 이제 적벽가 판소리 이거를 소설로 만든 화용도라든지 아니면 수군가를 판소리로 그 판소리를 소설로 만든 토끼전, 별주부전 이런 거 보잖아? 그러면 기가 막히게 2음보, 4음보짜리 판소리계 느낌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운문체와 산문체가 섞여 있다. 아니면은 또 이렇게 판소리를 바탕으로 하잖아? 진짜 편집자 개입이 많아. 왜? 창자가 끼어들잖아. 얼쑤 그랬는데 이거 속상하다 막 이런 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의 요 단계에서 많이 특징이 느껴지는 게 운문체 섞여 있다. 그리고 편집자적인 논평이 과하다. 자, 그 다음에 둥둥둥둥둥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니까 얘들 때문에 특징이 생긴 거지. 이것도 됐어요. 일제강점기 때 소설이에요. 이거는. 네. 자, 요렇게 해서 각종의 이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특징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2번. 자, 이거 놓칠 뻔했다. 이중적 언어가 사용돼 있어요. 이중적인 언어가 사용돼 있습니다. 자, 이중적인 언어, 뭐 어떤 언어가 이중적인데요? 서민의 비속어와 일상어가 들어가 있고요. 서민의, 잘 적어둡니다. 비속어와 일상어가 들어가 있어요. 서민의 비속어와 일상어 플러스 춘향전은 수능이고 다 중요하잖아. 그리고 또 수능에 나온 지도 또 오래됐네. 정시파 친구들도 도움 많이 될 거야. 자, 서민의 비속어 존나 욕 잘 나와. 사실은 막 이놈 저놈 이런 것도 막 나오고 비속어도 많이 나와. 웃긴 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서민들의 일상어가 많이 나오고 해학적인 말도 되게 많하고 익살스러운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언어유희도 나와 있어. 언어유희, 말장난. 언어유희도 잘 나와 있어. 서민들이 많이 쓰는 말장난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 있어. 자, 그렇긴 한데 와, 양반 언어도 졸라 많이 나와요. 양반의, 자, 누가 아까 읽었잖아. 중시는 불사 2군이요. 연려는 불경 2부다. 봤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데? 한자어라고 그러지? 양반의 한자어나 고사가 정말 많이 나와 있죠. 고사. 자, 양반의 한자어라든지 고사가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언어가 있다는 말은, 중요한 말은, 자,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네, 여기 좀 좁을까봐. 자, 이건 뭘 보여줄까? 다양한 향유계층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향유계층. 향유계층. 향유란 말은 즐긴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런 판소리계 소설이라서 그럴걸. 판소리계 소설은 열어주는 주체 측은 양반들이다. 돈이 많으니까. 마당도 있으니까 방에 집에. 근데 즐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반 밑에 소장농들이라든지 동네 주민들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도 고려해주고 얘도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언어가 이긴 한데 둘 중에서 훨씬 더 주된 향유계층은 이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서민들의 의식이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울게. 3번. 이게 지금 여기는 지금 안 나오거든. 안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춘향이의 어떤 이 고생이라든지 이런 과정들 있잖아. 계절의 흐름에 조응된다. 자, 그래서 3번. 인물의, 적어볼까요? 인물의, 자, 어떤 행동. 자, 인물의 행동이라든지 인물들이 보이는 이런 모습의 양상들이 땡땡. 자, 계절의 흐름이라고 적자. 계절의 흐름과 조응됩니다. 어울려요. 요거 선생님이 분석지에서 한 번 더 볼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볼 거야. 인물들의 행동이라든지 인물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인물의 행동이나 아니면 상황도. 인물의 상황도 계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춘향이와 이몽룡이가 만났던 계절이 언제게요? 언제게요? 그네 타다가 만났다. 참고로 단오날. 단오날이면 5월 5일이잖아. 어느 계절에 둘이 만났어? 봄. 여러분들도 아마 봄 되잖아. 그럼 지금이잖아. 지금. 봄이기 때문에 좀 있잖아. 그러면 더 있잖아. 벚꽃도 막 날리지. 작살난다. 그러면 막 기분이 막 싱쿵싱쿵하면서 막 여친 생겼으면 좋겠고 남친 생겼으면 좋겠고 있어도 또 만나고 싶고 막 이런 느낌 있지. 자, 둘이 있어도 3명 있어도 좋겠고 막 이런 느낌. 썸도 막 한 3, 4명 만나고 싶고 막 이런 것들. 자, 이래서 봄이라는 게 계절을 보면 청춘남녀의 감정이 올라가는 시절이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여름 되잖아. 춘향이와 이몽룡이 졸라 핫하게 사랑한다. 그죠? 네, 이제 여러분들 관심 있는 그 분이야. 굉장히 그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둘이서 사랑해요. 자, 그 다음에 가을 되잖아. 어떻게 되게? 이별합니다. 네, 가을 되면 이별해요. 겨울 돼서 고난을 당해요. 감옥에 갇히고 막 이래요. 봄 돼서 암행어사 출두요! 다시 나오는 거예요. 계절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편집자적인 논평이 많습니다. 편집자적 논평. 이 많아요. 편집자적인 논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판소리의 영향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근원 설화가 있는 구비전승된 문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민중의식이 엄청 작가사상으로 많이 반영이 돼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있으니까 논평이 많더라. 자, 그러면 당연히 편집자적인 논평은 작가의식이 반영이 된 거잖아. 그지? 그거 보면 되겠고. 자, 5번. 이제 1 되겠다. 자, 5번. 과장이라든지 과장, 그 다음에 반복, 열거, 아까 적었지만 언어 유희. 자, 2도령인지 3도령인지 4도령인지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이런 거라든지 야, 니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런 거라든지 갈비를 쿡쿡 찌르면서 자, 갈비 한 대 먹고 싶다 이런 것들. 됐나요? 진짜 사람 갈비 찌르면서 돼지갈비 먹고 싶다 이런 것들이라든지 중간중간마다 익살스러운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과장이나 반복이나 열거나 쭉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것도 많고 어이구 문 닫아라 뭐 이런 거 있죠. 암행어사 출두야 봄에서 출두 뭐 동에서 출두 서에서 출두 막 이런 것들. 자, 요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극중의 재미를 높이는 거죠. 그죠? 재미를 높이게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은 분석본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분석본 한번 열어볼까요? 자, 참고 자료 봅시다. 참고 자료 준비해 볼까요? 춘향전. 방금 쌤이랑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춘향전 들어가자. 자, 갈래는 고전소설이고 판소리계 소설이고 염정소설 똑같은 말 적어볼까요? 애정소설입니다. 애정소설. 애정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염정 해석 안 해도 알겠죠? 사랑소설입니다. 자, 성격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아까 들었으니까 알 것 같아요. 해학도 있고 풍자도 있고 됐고. 자, 주제. 아까 했네요.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지만 춘향전은 워낙 중요해서 책에다가 적어보다 일부러. 네,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특징. 자, 와 이것도 한번 할 걸 말로 설명했네. 줄 거 봐. 판소리의 영향으로 줄 거라 운문체와 산문체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판소리 영향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운문체라고 하잖아. 그럼 약간 이제 이런 게 되면 사음보 같은 거 막 나오고 있잖아. 그죠? 사음보 나오고 막 대꾸법 같은 거 막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약간 판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나? 판소리 개 소설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했다. 확장적 문체에 의한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거 해학성 생긴다? 해학 적어주세요. 해학성. 자, 이렇게 확장적인 문체를 하면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재밌어. 재밌어. 자, 해학성.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자. 강조. 장면 강조. 장면의 강조, 뭐 정선을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극대화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비속어 사용이더라. 서민은 아까 했던 거 남았지? 줄 거 볼까요? 비속어 사용과 한 문구의 사용이 공존한다. 아까 있었습니다. 이걸 이중적인 언어다. 이런 말 했었죠? 이중적 언어다. 자, 이중적 언어가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 향유계층이 다양하다. 이거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잘 나오는 말입니다. 네. 이제 아마 시험이나 나오면 밑줄 끌 거야. 아마 기억 나오고, 니은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는 비속어, 대놓고 비속어. 하나는 양반들의 고사가 또 딱 해놓고, 이 두 개를 봤었을 때 작품에 대한 해설로 올바른 걸 고르세요. 이렇게. 작자층이 다양한 건 아닐 거야. 작자층은 다양하지. 작자층은 서민이야. 근데 향유계층이 다양했을 거야. 즐기는 계층이. 알았지?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서술자의 편집자적인 논평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래 돼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작가의식이 반영된 거예요. 적어볼까요? 작가의식의 반영. 작가의식이 반영됐다는 말은 작가가 할 말이 많다는 거겠지? 작가가 할 말이 되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가의식을 일부러 반영을 해놓은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 해학과 풍자에 의한 골개미. 와, 재밌다. 골개미가 해학과 풍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많이 들어가 있고. 계속. 자, 6번. 장면 묘사, 인물 묘사. 자, 이건 됐고요. 뒤에 거 줄거주세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표현이 많다.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 옆에다가 뭐 한 개를 적어야 되는데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표현이 많다. 자, 적어볼까 옆에다가 전기적 X. 자, 없는 거를 적어라. 전기적 X. 비현실성 X. 우연성 X. 됐습니까? 자, 이제 고개 들고 선생님 볼게요. 춘향전은 기가 막히게 좀 개연적이에요. 춘향전이는, 자, 이몽룡이랑 성춘향이랑 만나게 되는 장면이 단오날 그네 타다 가죠. 여러분, 단오날 여자가 그네 타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되게 맞는 이야기죠? 이때, 날이 좋아가지고 바깥에 산책 나왔던 이몽룡이랑 만나게 되는 것도 그럴 수 있는 이야기죠. 맞죠? 네, 여자가 단오날 그네 타는 거 너무 당연하고, 눈에 띄는 것도 당연하고. 됐지? 자, 춘향이가 자기 집을 이야기합니다. 저기요, 저쪽에 있는 집이 내 집인데 오늘 밤에 와요. 라면이나 먹읍시다. 막 이래. 그거를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몽룡이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들 광분 할 거야. 잘 들어. 자, 내가 장면 하는 게 얘기해줄게. 왜 춘향이가 이유 없이 기다린 게 아니야. 이유 있게 기다린 거야. 다 이 모든 것이 다 좀 우연적이지 않아. 필연적으로 연관성이 있어. 왜 춘향이가 그 이몽룡이를 기다렸는지 마지막 장면 얘기해줄게요. 헤어지는 장면. 자, 이제 둘이 놀았어. 시컷 놀았어. 우리 내일 만나서 또 놀자. 우리 내일은 참이슬 말고 새로 먹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일도 소주 한잔 먹자.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러고 이제 헤어진다. 아, 맞다. 저 옷 다 입고. 아, 맞다. 준양아. 아, 맞다. 나 그 우리 아빠 서울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알아? 아, 진짜요? 축하드려요. 그래, 그래서 나도 서울로 가게 됐다? 진짜요? 나도 안 그래도 서울로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 제가 빨리빨리 여기 정리해가지고 돈 모아놓은 거 다 모을게요. 서방님은 빨리빨리 올라가셔가지고 결혼부터 먼저 하세요. 안 되겠다. 왜요, 도련님? 있잖아. 우리 엄마? 그럼 소설 속의 내용을 아까 진짜 소설 속에 있었던 거? 대부인께서 너랑 헤어지라는데? 그게 아니고 본처부터 구하시고 제가 첩으로 별실을 얻을게요. 소첩이 될게요. 제가 첩이 될 테니까 별실, 그러니까 이제 첩이 되겠으니까 제가 올라갈게요. 아니 그거 말고 엄마가 좌천된 양반의 자제가 남원이란 시골로 내려가서 결혼도 하기 전에 있잖아. 여자부터 만났다고 소문난대. 그래서 엄마가 그냥 너 정리하래. 단물순물 딱 뽑아먹었으니까. 이 말은 안 해.
어머니가 걱정이 커서 너 헤어지자 이런 말을 쳐요. 그 춘향이가 에고 내 팔자야 에고 내 팔자야 막 울어. 근데 이몽룡이는 어찌할지 몰라. 어쩌지? 엄마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괜찮겠나 여학생들? 이때 월매가 지나가. 야 이거 나 기출 나온 부분이야. 내가 설마 춘향전을 읽었겠어? 설마 지나가다가 근데 월매가 둘이서 만나는 첫날에 술상 넣어준 거 알지? 14살짜리 남자 여자애 방에다 문 닫아놓고 술상 넣어줬거든? 월매는 얘를 좋아해. 결혼시키고 싶어해. 지나가다가 뭔데? 둘이 사랑 싸움 하는 것 같다. 진짜 재수없어라. 과부 어미를 놔두고 어머야 사랑 싸움 하는 것 같지? 두 눈에 쌍갈에 톳 서겠다. 알배기겠다 이 말이야. 두 눈에 알이 배기겠다 이 말이거든. 눈꼴 실어보라. 들어볼까? 엄마가 벌컥. 지금 뭐라노? 와, 이렇게 해서 내 딸. 그동안 고이 알뜰살뜰하게 잘 키워놨던 내 딸 이렇게 된다고? 춘향이 이리 와. 팍 뭔지 알겠나? 존나 춘향이를 때려. 응? 가드 내려. 너 죽어. 넌 죽는 게 맞아. 이미 몸도 더럽혀졌잖아. 죽어. 퍽. 엄마 퍽. 아이고 월매 왜 그러시오? 춘향이 죽었어. 말리지 마세요 도련님. 이거 죽어도 됩니다. 어차피 도련님 떠나고 나잖아요. 얘는 다시 결혼 못하거든요. 그럼 뒤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이 입으로 강냉이 나간다. 춘향아, 자 누워. 퍽. 월매가 존나 때리고 있어요. 있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이몽룡이가 아이고 그만하소. 장모. 장모요? 제가 어떻게 장모 자 피 좀 닦고. 장모요. 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내가 서울 올라가서 결혼을 먼저 하겠소. 진짜요, 도련님? 얻어맞고 있었어. 진짜요? 영상 찍는 걸 깜빡했다. 불사. 심취했다. 그래서 춘향이가 정말이십니까, 도련님? 그러니까 당연하지. 왜 춘향이 죽을까봐. 그래서 내가 본처부터 먼저 구해서 결혼부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그러면 더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 이런 장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건이 유기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춘향전은 우연적이라든지 비현실적 요소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거의 없는 편이에요. 도술 부리는 것도 없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또 있다. 7번째, 전라도 방언이 사용되었다. 향토적인 색채가 나타난다. 그렇긴 하지만 소설에 보면은 전라도 사투리는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그 시기 이런 말이 한 개도 없어요. 재미가 없어. 자, 어쨌든 향토적인 게 맞습니다. 자, 8번 만남, 사랑, 이별, 시련, 재회. 아까 얘기했던 거 있지? 근데 그 옆에 아무것도 없지만 계절과 조응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계절의 흐름과 똑같습니다. 자, 그번에 9번 권선징악 알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진짜 많네. 자, 그 다음에 10번 춘향과 이몽룡의 행복한 여생을 호일담의 형식으로 결말을 에필로그처럼 해줍니다. 네,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나오면 보면 됩니다. 마지막에 애들이 장면이 끝나잖아. 그러면 후에 상께서 이를 아시고 면천시켜 주셨다. 둘이는 결혼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후일담으로. 자, 그 다음에 11번 됐고 12번 줄 거라. 적충문학입니다. 줄 거 주세요. 적충문학 뜻이 뭡니까? 뜻이 뭐예요? 적충문학? 사인문학.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정되고 첨가되는 가변성을 가진 문학을 적충문학이라고 해요. 쌓일 적장. 시대 흐름에 따라서 수정되고 첨가되고 빠진 건 잘못 봤는데 계속 첨가되는 거. 쌓이는 거. 그걸 적충문학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됐죠? 자, 적층문학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당대 사회상을 반영했는 누구에 의해서? 바이, 민중. 다수의 민중작자층에 의해서 당시 사회상이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에 보면 이거 뭐야? 이몽룡은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인물 유형에서 벗어나서 줄까요? 이몽룡이 입체적인 인물로 형상화됩니다. 자, 맞습니다. 이몽룡이는 입신 전과 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입신 이렇게 해서 자, 입신 양명이야. 입신 전과 입신 후로 좀 나뉘어서 볼 수 있어요.
자, 입신 전의 이몽룡의 모습은 다소 조금 소심한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하고 우유부단이고 유흥적인 모습이고요. 노는 거 좋아합니다. 유흥적 모습이고 자, 그리고 연애를 중시합니다. 사랑이라고 할까? 사랑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자, 사랑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약간 다소 경솔한 모습에 즉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미성숙. 아이고 이거 중요한데 잘 적어놔라. 뭐 다 깼네 이제. 자, 그래서 우유부단하다.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 엄마가 니랑 헤어지래. 이거 빙시 같은 거 있지? 이런 거라든지 춘향이 만나서 계속 있잖아. 애걸복걸 구걸한다. 사랑을 막 호소합니다. 이런 거라든지 공부 안 해가지고 방자한테 조롱도 당하거든요. 도련님은 책은 못 읽어도 사람은 잘 보내요. 여자는 잘 보내요. 이렇게 막 놀리는 막 당한다. 노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도 되게 중시하고.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입신전의 모습이거든. 근데 장황 급제했습니다. 급제하고 나잖아. 갑자기 아까 카리즈마가 막 생기거든요. 작살나요. 그래서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직하고 선택도 되게 잘하고 있고 그죠? 되게 막 결단력 있고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럼 결단력 적을까요? 결단력이 있고요. 결단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무, 즉 암행어사로서의 있던 이 관료적인 그런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게 잘 처리를 해요. 공적인 모습을 되게 잘 보인단 말이야. 이런 유흥적이고 사랑 중시하는 모습 아닙니다. 암행어사가 무슨 딱히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관리로서의 면모를 잘 보인다는 겁니다. 자, 관리로서의 공적인 임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 오죽했으면 자기 기다려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의 여친한테조차도 속이지. 암행어사 그거 속이지. 거지처럼 나타나가지고 한 명한테도 얘기를 안 하지. 그죠? 자, 자기 원망하고 있는 월매한테도 그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임무에 굉장히 충실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야. 그지?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끝에 대해서 입신 후에는 당연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 성숙. 그래서 입체적인 성격 보입니다. 이몽룡이는. 근데 뭐 춘향이는 안 그래요. 춘향이는 처음부터 지고지순하고 이몽룡만 좋아하고 월매도 처음부터 능청스럽고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에요. 월매는 엄마는. 자, 됐죠? 그 나머지 등장인물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됐나요? 줄거리는 선생님이 너무 어려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춘향전 줄거리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럼 뒤쪽에 넘어가시고 서대주전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전은 이로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끝.